속보, 정몽규 홍명보 초대형 소식, 격경사 대박 소식 화제, 정몽규. 홍명보 향한 격경사 대박 초대형 소식에 난리난 상황, 디귿디귿. 대한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31일, 대의원들이여 한국 축구 위기 수습에 앞장서 주길, 이라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0조 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 3항에 따르면, 총회는 선임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해임을 위결할 수 있으며, 해임은 제적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제적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결, 후략이라고 되어 있다. 대의원 34명 중 18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몽규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되며 23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한축구협회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리더십은 붕괴됐다. 대의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사선 저지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의원 총회를 통한 탄핵의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이슈를 몰고 다니는 중이다. 주먹구구식 일처리를 바탕으로 한 졸속 행정.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 감독 선임 절차 불공정 의혹 때문이다. 정몽규 회장은 사선 도전의 뜻이 있다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5월 아시아축구연맹 AFC 집행위원으로 출마해 선출됐고 오는 10월 서울에서의 AFC 시상식 개최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대한축구협회는 A대표팀 사령탑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외국인 후보가 우선순위였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불공정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등이 증인으로 불러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했다. 정몽규 회장은 현안 질의 자리에서 최근 행보가 사선 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에 모든 축구 활동이 연임을 위한 일이라는 말엔 동의할 수 없으며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고 답했다. 이어 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거취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 관련 자격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추천하고 면접을 봤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만 직접 찾아간 것은 다른 후보와 비교해 특혜 논란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몽규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선발하지 않은 지원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외국인 외 국내 지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언급했다. 정몽규 회장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FIFA U17,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 방문했는데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2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몽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규정에 따라 열심히 했다며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선에 도전한다는 말을 어디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며 연임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평화위 전당에서 1년을 돌아보는 시상식인 애뉴얼 어워즈 2023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AFC 셰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칼리파 회장을 비롯해 국제축구연맹 FIFA 위 지안니 인판티노 회장도 참석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대한축구협회는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FIFA는 스포츠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모든 것이 문제없다며 정몽규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살만 회장은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축구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모두의 지원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미래를 봐야 한다. 때때로 불안정성은 모두를 다치게 한다.
며 최근 대한축구협회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 홍명보가 주목한 공격수 이영준. 4경기째 침묵, 그라스호퍼도 4경기째 무승.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의 미래자원으로 주목했던 이영준, 20일 그라스호퍼, 위 골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이영준은 1일, 한국 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슈타디온 레치그룬트에서 열린 2024-25 스위스 프로축구 슈퍼리그 12라운드 홈경기 루가노전에 선발 풀타임 출전했지만 90분 동안 슈팅 1개에 그친 채 침묵했다.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나선 이영준은 후반 20분 아크 정면에서 찬 왼발 슈팅이 수비수에 막힌 장면을 제외하고는 직접 상대 골문을 위협하지 못했다. 패스 성공률은 69%였고 박스 안터치가 90분 동안 4회에 불과했다. 이날 침묵으로 이영준은 10월 이후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하는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8에서 9월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탔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눈에 띄는 하락 곡선이다. 시즌 초반 보여준 활약 덕분에 이영준은 꾸준히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후보로도 주목을 받았다. 이미 주앙 아로소 대표팀 수석 코치가 스위스 현지에서 이영준의 경기력을 점검한 데 이어 지난달엔 홍명보 감독도 직접 이영준을 관찰했을 정도였다. 지난달 요르단 이라크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대표팀 후보로 거론됐다. 홍 감독은 같은 장신 공격수인 오세훈, 마치다 젤비아과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는데 다만 홍명보 감독은 미래 자원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꾸준한 관찰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이영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전방 공격수인 그의 침묵 속 소속팀 그라스호퍼도 부진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라스호퍼는 이날 루가노와 1에서 1로 비겨 4경기 연속 무승, 1무 3패, 늪에 빠졌다. 승점 9, 2승 3무 7패. 로 12개 팀 중 가운데 11위까지 처졌다. 3. 아시안컵 4강 완승 오른쪽 화살표 홍명보의 패배. 서울 핵심, 야잔의 각오. 한국에서는 요르단이 승리하길. K리그는 아시아 최고, MD 구리. 서울은 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하나은행 K리그 1 2024 36라운드를 치른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CL이 진출의 분수령이다. 서울은 현재 15승 8무 12패 승점 53으로 4위를 기록 중이며 포항은 5위에 위치해 있다. 최종 순위는 코리아컵과 AFC 챔피언스리그 이 결과를 확인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서울의 목표는 포항보다 높은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시즌 초에 위기를 겪은 서울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약점을 메우며 반등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요르단 국가대표 수비수 야잔이 있다. 야잔은 서울 이적 후 곧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맹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다. 야잔은 특유의 강력한 대인마크와 공중볼 경합으로 흔들리던 서울 수비의 중심을 잡았다. 야잔은 현재까지 9경기를 소화했으며 그 기간 동안 서울은 5승 2무 2패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 30일 구리 GS 챔피언스 파크에서 진행된 미디어 데이에서 만난 야잔은 먼저 K리그 적응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이 많이 도움을 줬다.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뛰고 있다. 이제 3경기 남았는데 모두 이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낼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김기동 감독님이 엄청나게 도움을 주신다. 경기장 안에서는 감독님이 요구하는 플레이에 집중을 하려 한다. 또한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다. 경험이 많으셔서 감독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고 이런 감독님을 만나 기쁘다고 덧붙였다. 야잔은 K리그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야잔은 K리그는 아시아 최고의 리그 중 하나다.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다만 최근에는 매달 대표팀 경기가 있어서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 그로 인해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도 있었다.
이런 부분도 점차 적응을 하고 있다. 부상을 조심해서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고 했다. 그러면서 야자는 좋은 선수들이 많다. 특히 강원FC의 양민혁이나 포항의 완델손이 기억에 남는다. K리그가 아무나 와서 성공할 수 있는 리그가 아니다. 굉장히 빠르고 체력적으로 강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야잔 합류 후 서울의 성적이 좋아졌다는 평가에는 미소를 지었다. 야잔은 제가 오기 전에도 팀이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마지막에 실점을 해서 승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팀에 왔을 때 그런 상황을 커버하려고 했다. 또한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경기를 뛰었다. 결국엔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것도 동료들 덕분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에 더 좋아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야자는 지난 2024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2차례 경기를 뛰었고 4강전에는 2에서 0으로 승리를 거뒀다. 지난 10월에 요르단에서 펼쳐진 한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도 선발로 출전했으나 1에서 3으로 패했다. 야자는 당시 경기 당일에 한국 대표팀에 발탁된 팀 수비 파트너 김주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야자는 친구들과 경기를 뛰는 것 같았다. 다만 아쉬운 건 대표팀에 부상자가 많아서 최고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서울에서 뛴다는 걸 아니까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아는 척도 해주면서 특별한 경험이었다. 또 주성이가 같은 팀에 있어서 즐거웠다. 사실 경기 끝나고 주성이를 요르단의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한국 대표팀이 곧바로 귀국을 해서 아쉽기도 했다, 고 웃었다. 이어 아시안컵의 모습과 지금 한국 대표팀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달랐다. 아시안컵 때는 잔디도 좋았고 팬들이 많이 오셔서 요르단 선수들에게 힘을 줬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선수단 변화도 컸다. 그때는 경험 많은 선수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부상자도 많았다. 또한 이전까지 한국을 이기지 못했었기에 위기의 차이도 있었다, 고 설명했다. 한국과 요르단은 내년 3월에 한국에서 최종 예선 6차전을 치른다. 장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유력하다. 야자는 그때쯤이면 잔디가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 사실 잔디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한국이 요르단에 와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엔 한국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한다, 고 다짐했다.